정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 블로그 정치 쪽 관련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그 다음에 VOA 워싱턴, 뭐 다음에 박진 외무장관, 그 다음에 무슨 우크라이나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드라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얘기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핵심만 얘기할까 합니다. 뭔 얘기야? 무슨 숙제니? 엄청 위험 인물이고 누군가에게는 행님들, 누군가 진짜 일을 가며 씻고 있겠군. 자, 지금 CFR에서 그 다음에 국원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CFR이나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에서는 인드라 이런 이야기에 고무받아서 인드라 같은 사람들만 눈치채게끔 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드라는 브레진스키와 헨리 키신저, 이 두 사람 상극위원회의 두 위원장을 중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사로서 데이비드 록펠러의 주요한 두 책사가 브레진스키와 헨리 키신저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록펠러의 외교정책, 국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78% 브레진스키 반소 정책과 22% 헨리 키신저의 친중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8대 22.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이 반소와 친중은 큰 그림에서 보면 반소를 위해서는 친중이 필요하거든요. 소련과 중공을 분리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이게 맞는데, 반소 친중인데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전술적으로 가면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으로는 큰 그림에서는 같은데 통하는데 전술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또 정책이 완전히 180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73년 즉 이스라엘 하마스가 용키브루, 1973년 10월 전쟁 용키브루 기념일에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이스라엘 민간인, 축제에 참가한, 음악 축제에 참가한 민간인들을 탁 치는 대로 학살하고 납치했죠. 용키브루, 이날을 해서. 근데 이 1913년에 대해서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인드라의 독특한 관점은 뭐죠? 정보전선에서 패배했어요. 1913년. 이번에도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부가 패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때도 패했어요. 이스라엘 정보에서. 왜 패했냐? 이나라 얘기했죠. 1913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외 황제가 됐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시에 1973년에 상극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헨리 키신저입니다. 헷갈렸네. 상극위원회 위원장은 그 바뀌는데 책임자는 위원장은 다를 수 있지만 상극위원회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헨리 키신저였어요. 브레진스키가 아니고. 그래서 1973년 사태는 어떤 걸 의미하냐? 헨리 키신저를 엿먹인 거예요. 아니. 예, 헨리 키신저를 엿먹인 겁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하네. 브레진스키를 엿먹인 거예요. 브레진스키. 갑자기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왜? 브레진스키의 반소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협조가 중요하거든요. 인도라 국제유통자본론에서 강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근데 1973년 용키우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시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용도가 대폭 불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핵개발을 한 거죠. 반대로 헨리 키신저를 엿먹인 사건이 언제 발생하냐면 1976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죠. 찐꽁에서 등서평 인드라가 찐꽁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인드라는 등서평은 자유좌파라고 인정하거든요. 물론 등서평도 국원이 임명했죠. 모택동도 국원이 임명하고. 중요한 것은 1976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발했다는 겁니다. 광주 항쟁이나 천안문 항쟁 모두가 국유원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천안문 항쟁을 누가 일으켰냐? 이걸 알아야 돼. 1973년 용키브르와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배우가 누구냐? 국유원이죠. 마찬가지로 광주 항쟁과 천안문 항쟁을 일으킨 건 누구냐? 국유원이 일으킨 겁니다. 전 세계 주요 쿠데타, 주요 혁명, 주요한 전쟁은 모두 국유원이 일으킨 거예요. 국유원 허가 없이 일으키는 전쟁은 없어요. 쿠데타도 없고, 쿠바 쿠데타도. 어떤 혁명이든 어떤 쿠데타건 국유원이 일으키지 않은 것은 없어요. 천안문 항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국유원이 일으켰어요. 왜? 1976년에 천안문 항쟁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국유원의 어떤 세력이, 어떤 귀족이 일으킨 거예요? 누구를 엿먹이기 위해서 일으킨 겁니까? 천안문 항쟁이 일어나면 등서평 권력이 타격받고, 등서평 권력이 타격받으면 누가 이론적으로 압박을 받습니까? 헨리 키신저죠. 그럼 누가 유리해지죠? 브레진스키죠. 반대로 1973년 용키브르 사태가 발발하면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브레진스키가 타격받고 이득을 보는 건 누구죠? 브레진스키죠. 아니. 헨리 키신저가 이득을 보고 브레진스키가 타격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계속 착각하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브레즈키도 유대인이지만, 헨리 키신저, 나는 빅토르 스차일드 지지하지 않아. 유대인이라고 다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CFR 분열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누가 옳은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략적으로는 브레즈키의 반서 전략이 옳았고 헨리 키신저의 친윤 전략이 옳았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둘이 같은 길로 가지만 전술적으로 데이비 록펠러 구형 황제 밑에 두 책사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그 전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드라가 알파 오메가라고 예를 드린 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정보부나 전 세계 주요 정보부나 그 특수전 하는 사람들은 알파 팀은 이라크 전쟁에서 게릴라군은 소탕하는데 전념하는데 오메가군은 오히려 그러한 어떤 미군의 전략과 특수전 전략을 누설하고 방해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게 알파 오메가다. 이게 바로 국기본 내부의 문제다 이거죠. 각 팀이 맡은 미션이 다른 거예요. 같은 국기원이지만 인드라 얘기했죠. 아무리 좌파시오 반쪽 미당이지만 이 반쪽 미당도 국기본이 임명한 거예요. 반쪽 노면 문좀비 그 다음 지명이 다 국기본이 임명했어요. 그쵸? 반쪽 노면을 저 반쪽 지금 북쪽에 그 반쪽 정원을 임명했듯이 국기본이 임명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송유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시동을 벌이는 거고 송유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구분 생각이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밑바닥으로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80년대 정경과 학생처럼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정경과 학생 올라가면 다 똑같은 놈이 다르게 명령한 거야. 정경도로 막아, 학생들로 교문 밖으로 나가 라고 명령을 해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지령받아가지고 인드라 자이파시였잖아요. 전두환정부 때 감옥 갔다고. 정경은 학생들 막아서 막고 어느 장단에 놀아내야 되냐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현명하게 CFR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거기에 주장 없게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고 전략적으로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전술적인 차이죠. CFR 위원장이 바뀌었잖아.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고 이든영보다는 이든영에 대한 문제들 뭐 CFR이나 포린 폴리시, 포린 어페어즈에서 막 이게 뭐 이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 이든영이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든영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든영이 대통령이 되면서 예를 들면 왜 럼프 때 했던 그 무역 문제, 관세 문제, 이든영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청산하지 않느냐 라고 한쪽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럼프가 한 건 모든 걸 잘못됐어. 럼프가 한 거라고 100% 인들하는 럼프를 우익파쇼 성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익파쇼 성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협정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죠. 이제 문제는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내년 대선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구변 귀족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럼프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은 쪽이 분명히 있고, 다른 쪽에서는 럼프를 지지하지 않지만 럼프가 잘한 것도 있다 이런 입장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입장 차이는 그냥 그 헬리 키신저로 푸딩이 아무리 문제지만 러시아는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아니야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쭈꽁은 해체돼야 돼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은 그래도 그냥 쭈꽁은 유지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태까지 인드라 방송을 최소한 1년 이상 시청하신 분들은 인드라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도적인 걸 눈치챌 겁니다. 이렇게 인드라가 막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막 정신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앞으로 향후 한 6개월만 인드라 방송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돼요. 한 1년 이상 들으셨다면 인드라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여기에 달려있다. 내년 총선이든 대선이든 내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양적 완화가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 서울과 수도권이 반쪽 정은의 정령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ጭ꽁이 대만을 정복하냐,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되느냐 푸딩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국일본 귀족들 간의 노선투쟁 달려있다. 제가 볼 땐 전례 없는 투쟁이다. 1967년 CFR 투쟁 이후에 이와 같은 CFR 논쟁은 처음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력이 문제죠. 지도력. 아까 얘기했던 라카롬의 통일성, 감독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록주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보 황제의 문제는 아니고 책사들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손흥민 주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처럼 긍정성, 세계 경제와 세계 미래와 세계 인류에 대한 긍정성, 그리고 성렬원 같은, 인드라 같은 후진들에 대한 애정 있는, 어린 선수들에 대한 애정 있는 태도, 동맹들에 대한 애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국위원을 원하고, 절실하게 미국과 동맹을 원하고, 무엇보다도 가치 동맹을 함께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인도라는 구번 귀족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번 귀족분들 주제 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서 3차 대제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빨리 수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